오늘 일단 전반전 기록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뭐 67%의 볼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상대가 애초에 내려서서 수비를 하면서 역습하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게 있었고요. 이 67%의 볼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슈팅 3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먼저 슈팅을 때린 건 오히려 오만이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우리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대의 자리가 갖춰져 있는 상황을 흔들 수 있는 명확한 플레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3번의 슈팅 중에 2개가 유효 슈팅이 됐고 또 하나는 상대의 블로킹이 막혔으니까 우리 선수들의 슈팅 자체는 뭐 좋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슈팅이 무산되거나 패스가 끊겼을 때 상대가 역습할 것에 대해 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선제골을 내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골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더 컸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우리의 패스 성공률이 89%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날카로운 플레이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날카로운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게 분명히 이번 경기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전반전 우리가 분명히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죠, 라인이. 그런데 주민규 선수가 정작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점을 가장 좀 아쉽게 보는데, 주민규 선수가 여기 앞에서 압박도 하고 공도 받아서 지켜주고 이 9번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오히려 이 손흥민 선수가 뒤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이재성 선수는 주민기 선수가 해주지 못한 전방 압박의 역할들을 해주고 수비 커버의 역할들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공격적인 장점들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지금 11번인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와 있는 것은 백승호 선수가 나가면서 왼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가 나왔던 것이지, 전반에는 오른쪽에서 뛰다가 후반에 왼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중앙값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전술적인 역할을 여기서 수행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 이 답답함을 해소한 가장 큰 배경은 백승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고 황희찬 선수가 왼쪽 사이드로 이동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로 들어와주고 허령우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 역할을 맡아주면서 실제적으로는 공격 지역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 공격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백승호 선수도 물론 여기도 공격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전형 자체는 똑같아도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하는 점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서령우까지 이렇게 4명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강인 선수가 그 4명 뒤에 하나를 커버하는 듯한 공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중미인데 공미처럼 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됐을 때 어찌됐거나 주민규 선수가 개인적인 존재감을 보인 건 아니지만 한국의 공격 숫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만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황희찬 선수의 침투를 놓치게 된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서령우, 여기에 주민규, 여기에 손흥민, 여기에 이제 이재성이죠. 여기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싹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바로 주민규 선수가 2명의 수비를 잡아놓고 있고, 서령우 선수가 오른쪽 윙 역할을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 와 있고 이채석 선수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 즉 정말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여기 조유민, 여기 권경원, 여기가 박용호 선수예요. 즉 이 선수들 앞에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다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돌아 들어가는 황희찬 선수가 이 패스를 받고 틈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 게다가 이 상황이 상대가 이제 우리의 공격을 끊어내고 다시 공을 올려보냈을 때, 걷어냈을 때 그걸 끊고 다시 빠르게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장면에서 그런데 황희찬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도 좋긴 했는데 이 패스를 잘 컨트롤하고 빠르게 소유하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 개인적인 마무리 능력도 굉장히 좋았다. 이 마무리 능력은 황희찬 선수의 또한 강점이기 때문에 이날 황희찬 선수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로 가서 이 골을 넣은 것은 또한 황희찬 선수가 예전에 그 잘츠부르크 때도 반다이크를 제쳤던 게 요 위치인데, 사실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오른쪽 윙 플레이를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중에 가장 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치가 거기에요. 황희찬 선수가 포지션적으로 봤을 때는 요 공격을 봤을 때 요게 다 되잖아요. 스트라이커 되죠, 섀도우 스트라이커 되죠, 오른쪽 윙어 되죠, 왼쪽 윙어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황희찬 선수가 가장 잘하는 역할은 이 두 자리라고 보거든요. 투톱에서 빅앤스몰로 뛰면서 포스트 플레이 대인 선수가 버텨주면서 압박해주거나 침투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으로는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치고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가짜 7번 역할이고, 정발 윙어 역할이 황희찬 선수에겐 가장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는 역할이 거긴데, 전반전에 황희찬 선수가 경기력이나 감각이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데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안 풀리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왼쪽에서도 사이드 플레이를 펼친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한 덕분에 경기가 좀 잘 된 점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위해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후반전 중계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뺏깁니다. 경기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1대1 무승부. 홈에서 오만과 무승부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의 이 결과는 감독의 운영 실패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선발 실패, 그리고 후반전 1대0 리드 상황에서 세기를 받기 위한 도전적인 교체의 실패, 그리고 오늘 지금 조유민 선수의 체력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또 이강인 선수의 부상은 불의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잘못된 선발 구성과 또 선발 전략, 그리고 후반전의 운영의 매우 실패로 인해 비겼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감독의 패배다. 패배는 아니지만 경기 자체는 감독의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실점 상황은 사실 어떤 전술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좀 불운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장면이 좀 멈춰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장면은 하지만 VAR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의의 충돌이라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이강인 선수가 넘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리의 선수들이 이제 막 뛰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쳐도 선수들이 너무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선수들의 체력적인 밸런스를 후반전에 채우지 못했다라는 점조차도 이것은 감독의 운영 실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기를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게 백승호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전반전의 이른 교체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후반전에 빠른 교체가 필요했었다. 그 점이 오늘 당연히도 이겼어야 할 전력 차이와 우리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팀의 이 일정들을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본선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조기 확정이 이제 쉽지 않아졌고, 또 선수들의 자신감의 문제도 있거든요. 일본이 조기 확정을 먼저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만과 무승부로 인해서 앞으로의 순위 상황을 또 돌아보면은 다음 경기를 이제 이길 경우에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6월까지 봐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조기 확정을 해놓고 6월 경기는 선수들을 점검하는 경기로 삼으면서 또 지친 유럽파 선수들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점도 큰 손실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기록을 통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끝까지 우리의 점유율은 63%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빅찬스 2개가 있었죠. 하지만 상대는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빅찬스가 0이었고 슈팅 숫자는 10대 5로 우리가 2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너킥은 오히려 상대가 더 많았죠. 4번이 있었으면. 근데 우리의 코너킥 공격도 그리 위협적이지 못했고, 우리가 물론 상대의 코너킥도 그렇게 위협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에서 결국 이 점유율만큼 슈팅이 나오지도 못했고 또 좋은 장면들이 나오지 못했던 것은 상대의 공격을 흔들 만한 공격의 패턴이라든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전에 계속 답답하다가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다치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전술적인 변화가 이렇게 들어왔던 것.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 들어감으로 인해 허령원 선수가 더 오른쪽 사이드 공격수처럼 올라가서 공격 숫자가 실질적으로 한 명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왼쪽으로 이동한 황희찬 선수가 골로 연결하는 상황이 3분 만에 나왔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주민규 선수를 빼고 오세훈을 투입했던 것은 괜찮았지만, 또 사실 황희찬 선수를 빼고 배준호 선수를 투입했던 것도 63분이라면 그렇게 늦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런데 정작 배준호 선수가 들어갔을 때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았고, 전 이 타이밍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후반 시작과 함께 사실은 2명이 동시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이 안 나오면 요 70분에는 최소한 2명의 교체 카드를 또 썼어야 했다. 이 양현준, 오현규가
이 시점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시간 동안 더 힘있게, 더 강하게 공격도 하고 수비의 체력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골을 못 넣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상대는 새로 투입한 선수들이 쌩쌩하게 뛰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라는 불운한 상황이 겹쳐졌다라고는 하더라도 교체 투입한 이 알 가사니의 패스를 받은 알 부사이디의 중거리 슈팅이 동점골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이 지쳐서 제대로 뛰지를 못했고 또 공격적으로는 너무 이 골을 내주고 나서 그것도 5분이 지나서 85분에야 들어갔던 선수들이 추가 시간이 답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또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갈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쫓기는 형태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여유있게 있을 때도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걸 더 지켜볼 게 아니다. 선제적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변화를 줬어야 했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무승부는 명확하게 감독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다음 경기가 이제 3월 25일 요르단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경기인데 요르단은 또 오만보다 더 강한 팀이란 말이죠. 그 요르단을 상대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바레인의 2대0,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5대1로 크게 이긴 가운데 우리가 이번 아시아 예선 첫날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요르단은 내일 새벽에 팔레스타인과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요르단이 이 경기를 또 이기게 될 경우에는 승점이 12점이 돼요. 그럼 우리와 3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러면 요르단이 우리와의 경기에 승점을 얻어내거나 혹은 우리가 요르단에 패배할 경우에는 승점 15점으로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6월 마지막 두 경기까지도 우리가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무승부는 굉장히 큰 우려를 낳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무승부 홍명보 감독의 운영 실패였다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다음 경기 또 한준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준TV 입중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경기 사이에 있을 다양한 영상들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또 한준TV 멤버십도 가입을 해주시면 한준TV가 또 열심히 운영을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멤버십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